남편의 외도 문제로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내분들의 경우는 남편이 외도를 정리해도 다시 상간녀에게 돌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야 외도가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불륜이 끝났다, 외도가 끝났다, 이 말의 정의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그 남편이 바람을 안 피우면 끝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나를 사랑했다, 아내를 사랑하겠다 그러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 외도의 그 상처 기억 때문에 사는 게 지옥이야. 남편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 참고 있자니 막 화병이 나. 아니면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정신과 가서 계속 약을 먹고 있고 막 계속 그 지옥 같은 삶이 끝나지 않는다. 그럼 그게 과연 불륜이 끝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외도만 정리를 하고 불륜만 정리했다고 해서 이 일이 끝난 건 아니다. 그러면 진짜 정의는 뭐냐? 내가 편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설령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내가 편안해. 그럼 그 남편의 외도는 나에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니죠. 예, 맞아요. 이제 이론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외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끝났다 안 끝났다 의미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남편의 바람이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0단계, 제일 중요한 것. 0단계는 뭐냐면 이제 불륜의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이게 외도가 다 똑같은 외도가 아니에요. 이제 상황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편이 바람둥이여서 바람을 핀 것과 김희서 같은 사람이 유혹을 했어. 그래서 바람이 난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남편이 기질적으로 바람둥이여서 바람이 난 건지 또는 어떤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건지 또는 나로 인해서 외도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섹스리스죠. 섹스리스로 계속 살다 보면 남편이 막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 찾는 곳이 성매매 업소 또는 자신 주변에 있는 이제 성을 좋아하는 여자 그런 분들과 이제 외도에 쉽게 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0단계가 뭐냐? 그 불륜의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라. 그럼 여기서 분석해야 될 건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들여다봐야만 상대방이 보여요. 네가 왜 바람 폈냐? 네가 왜 바람 폈냐? 이렇게 따지고만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명확히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들여다봐야지만 상대방의 행동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그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참 좋겠죠. 그의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부모님과 관계에서 어땠는지, 살아오면서 우리 남편이 어떤 한이 있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이런 걸 좀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부부라면 원래 알고 있어야 돼요. 남편이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부모님과 관계는 어땠는지, 형제 관계 어땠는지, 또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사람이다가 확인이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클래스 이후에 올려놓은 강의 중에 내 남자 바람 잡고 행복 찾는 법 이런 강의가 있거든요. 매 강의마다 숙제를 하나씩 드립니다. 숙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내 남편에 대해 모르는 걸 작성해 보세요 라고 해요. 아는 거 쓰지 말고 우리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걸 써봐라 라고 작성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충격을 먹은 댓글을 하나 봤어요. 내 남편이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걸 써주셨다고. 그런 건 이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관계로 살아왔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서로 굉장히 소원한 관계였다는 얘기예요. 대화도 별로 없고. 그래서 외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1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방향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가 파악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혼하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에겐 별큰 문제가 없어. 근데 그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둥이야. 그래서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이걸 내가 감당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이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혼하자는 게 괴롭다고 이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하려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혼하고 나서 행복해야 될 과업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혼하시고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혼을 하고 나서 이혼 후의 삶의 과업을 내가 기꺼이 짊어졌을 때 그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 상황,
또 육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기꺼이 짊어지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하셔야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가 쇼윈도우죠. 쇼윈도우는 이제 남편 바람핀 거 그대로 두고 나도 나대로 행복 찾는다 이런 거예요. 실제 사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내분이 저에게 오셨는데 역시 남편이 바람났다고 오셨습니다. 근데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게 아내분한테 이득이야. 그 남편분이 굉장히 폭력적인 분이셨어요. 집착도 굉장히 강하시고, 그래서 아내분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집 밖에 절대 못 나가. 그렇게 구속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잘 벌어다 주냐? 또 그런 것도 아니야. 이혼도 또 안 해줘. 아주 답답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남편분이 바람이 나면서 상간녀한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분에게 어떻게 보면 자유가 생겼어요. 남편이 하지도 않던 외박을 하기 시작하고, 집착적인 사람이 다른 데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삶이 어때요? 편안하죠. 그래서 제가 그 아내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축하드립니다. 남편 바람 피셔가지고 아내분을 구속하지 않네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화합을 하는 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시죠. 남편이 바람 피고 화합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바람만 정리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외도를 정리하고 나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죠? 그럼 내가 행복하기 위한 과업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가 바람피고 네가 잘못했으니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런 것도 안 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상처 줬지? 그러니까 내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네가 알아서 보상해.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바람이 났다. 근데 나 화합을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과업을 내가 스스로 짊어져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혼이나 쇼윈도우는 그렇다 치고 화합을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첫째로 상간녀 정리를 해야죠. 상간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이 지금 상간녀하고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요. 그죠? 물리적 거리를 상간녀한테는 멀게 하고 나와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상간녀하고 멀어지고 나와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정서적인 거 다 포함하죠. 아내분들이 속상해하는 이유가 물리적으로 정리된 것 같으나 아직까지 그 여자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속상하신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거리를 포함해서 정서적인 거리도 상간녀로부터 멀어지고 나와는 가까워져야 된다. 이게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물리적 거리부터 봅시다. 일단요, 아내분이 상간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자로서 어떤 남자에게든 내가 다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좀 쌓이셔야 됩니다. 나는 남자들이라고는 난 쳐다도 안 받고 뭐 우리 남편밖에 없고 이 사람 놓치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상간녀 정리 절대 못해요. 그럴 때 남편이 대놓고 바람 펴요. 나 없으면 죽겠다는 사람이잖아. 상간녀를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슨 마음부터 딱 먹어야 되냐면, 나는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어떤 남자한테는 사랑 다 받을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딱 장착이 돼야만 상간녀 앞에 가서도 삿대질도 하고 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상간녀한테 가서 빌고 온다니까. 그래서 이기려면은 상간녀보다 더 여성으로서의 자신감, 이게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 포함되는 게 성적 자신감이에요. 성적으로 내가 상간녀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높아져야만 남편도 내가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불륜이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가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셨다고 불륜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남편이 다른 여자랑 고스톱 쳤다고 불륜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같이 당구장 가서 당구 한 번 쳤다고 불륜이라고 할 수 없잖아. 뭘 했으니까 불륜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관계 아닙니까? 근데 남편 입장에서 상간녀의 성관계가 아내보다 더 만족스러워. 그럼 물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정리를 시키려면 일단은 내가 여성으로서 자신감이 확 커져야 되고, 상간녀보다 더 성적으로 내가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힘을 내가 딱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물리적인 어떤 정리와 물리적인 애착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정서적인 게 중요한데, 정서적인 건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상간녀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라. 상간녀한테 가면은 남편이 이쁨 받아요. 근데 나한테 오면은 바람표 떠 맨날 욕먹어요. 그럼 남편은 어디로 간다? 상간녀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남편과 훨씬 더 애착을 하고 정서적으로 상간녀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간녀보다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움도 내려놓고 사랑하고, 그래야 남편도 나의 곁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요? 자, 다음 단계로 화합을 위한 3단계가 있는데요. 이게 정서적으로도 남편이 멀어졌어요, 상간녀랑. 그리고 상간녀랑 물리적으로도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성으로서 자신감도 커지고 성적 자신감도 커지고 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커졌어요.
그럼 이제 남편한테 슬슬 뭐가 올라오냐면 분리불안이 올라와요. 이게 이런 논리예요. 남편의 분리불안 정도가 요만큼이었는데 내가 분리불안이 이만큼 높아요. 그럼 내가 더 불안한 사람이죠. 예, 근데 내가 분리불안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남편이 분리불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이 얘기는 거꾸로 남편이 자신감이 이만큼 있는 사람인데 나 자신감이 없어요. 그럼 내가 분리불안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자신감이 생겨요. 그 남편은 그대로지만 내가 자신감이 커지고 남편은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외도가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남편이 분리불안 느끼는 경우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남편들이 뭘 하냐면 복장단속을 하고 전화를 자주 하고 어디냐 막 이런 거 막 캐묻고 아내가 시장을 가려도 못 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의 불안감을 잠재워주겠다고 또 노력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기도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뒤가 구려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내 마누라도 바람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서워서 그래요. 시선이 내 쪽으로 완전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즐기십시오. 남편의 그 불안감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 아내분들이 이제 마음 놓고 편안하게 또 생활할 수 있으신 겁니다. 이렇게 0단계부터 3단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짧게 정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남편이 외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이 또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아직도 상간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정리가 됐나 안 됐나? 이런 거 집착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편안해져야 해결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